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연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사촌 남동생 그 남자, 알고 보니 부인 전 남편이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결혼하고서 그만두고는 제가 모은 돈과 아내가 보태준 돈으로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 때 회계세무학을 전공한 후 지인과 개인 사무실을 같이 동업해서 차려 세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꽤 능력이 좋아 젊은 나이에 직원들을 여럿 거느릴 만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여행 가는 비행기 옆자리에서 만난 저희는 제 적극적인 대시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세무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늘 완벽한 걸 추구했지만 일 밖에서는 제대로 놀 줄 알고 그 누구보다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멋진 사람이었어요. 춤도 잘 추고 끼가 많아 어떻게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세무사란 직업을 택했을까 싶기도 했죠. 거기다 성품은 얼마나 좋았는지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했고 정기적인 후원 외에도 연말에 항상 회사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는 했지요. 다만 이런 아내에게 결혼 상대로서 딱 한 가지 흠잡을 게 있다면 바로 이혼녀라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사이에 아이는 없다 해서 그나마 저희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처가 부모님 될 분께 인사 갔던 날 아내의 부모님 역시 너무나도 넉넉하고 너그러운 인품에 훌륭한 자식을 키워낼 수 있는 분들이시더군요. 특히 장모님 되실 분께서 어찌나 좋으신지 제 손을 꼭 붙들고서는 정서방,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네. 우리 딸이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부족한 것이 참 많아.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그저 전 장모님이 똑부러진 딸에 대한 단순한 겸손인 줄만 알았습니다만 훗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을 때 차마 뼛속 깊은 의미가 담긴 그 말을 예사로 들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깨볶는 신혼생활부터 자꾸만 서로의 업무로 엇갈려 아내와 떨어지는 날이 많았고 때마침 직장 사정이 어려워져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내 도움으로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세무사로 워낙 바빴던 사람이라 상반기 때는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으로서는 아쉬운 마음을 가질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저희 어머니가 들러 여행 다녀와서 처가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사왔다고 전해드리라고 해서 가게를 알바생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장모님께 간다고 미리 말씀드려 전화를 드렸는데 충전을 안 해놓으셨는지 연락이 통 되질 않더라고요. 어차피 처가 부모님도 저희도 비밀번호를 서로 오픈했던지라 댁에만 잠깐 넣어놓고 오려고 부모님께 사온 선물을 가지고 처갓집을 갔는데 근데 도어락을 열고 보니 장모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낯선 목소리도 섞여 있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반가운 손님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좋았습니다. 연락드렸었는데 휴대폰이 끊겨 있어서 안 계신 줄 알고 잠깐 놓고 가려고 했는데 계셨네요. 라고 멋쩍은 듯 웃으면서 들어가니 순간 웃음기가 싹 가시고 저를 얼떨결에 보시는 처가 부모님과 어떤 남자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마시던 주스를 떨어뜨려 쏟으시기까지 하셨네요. 참, 서로 인사하거라.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사촌 아이인데 정훈이. 이름이 정훈이야. 우리 집에 잠깐 놀러왔다. 사촌이라면서 제게 소개한 남자는 몸도 좋고 얼굴도 앳돼 보이는 게 멋진 청년이었고 장모님과 마찬가지로 당황해하고 있다 애써 제게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왔다가 우연히 이모님과 마주쳐서 놀러왔어요. 이제 사위분, 아니 매형도 오셨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라고 서둘러 일어나려 하자 제가 사촌이라는 말에 오지랖을 떨어 남자를 붙잡았네요. 아내 사촌이라면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침 식사 때고 하니까 같이 밥이나 먹어요. 그러자 남자는 장모님의 눈치를 보며 한사코 괜찮다며 거절했고 장모님은 계속 제가 식사를 권유하니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간만에 왔는데 식사하고 가거라. 그렇잖아도 오늘 너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면 내 맘이 안 좋지. 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다시 한번 사촌동생을 붙잡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제안을 승낙한 젊은 친구는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3명이서 식사 준비를 하려는데 사실상 사촌동생이 뚝딱 다 만든 거나 다름없었죠. 유명 호텔 전담 셰프라는데 셰프라는 명성이 헛되지 않은 듯 냉장고 남은 재료들로만 해서 뚝딱 뭔가를 만들어내었고 하나같이 맛도 있어 저는 해놓은 밥을 다 비웠습니다. 와 진짜 끝내준다. 정훈 씨는 어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와이프랑 나 요리 좀 가르쳐줘.
둘 다 사먹는 반찬에 질리던 찰나였는데 진짜 대박이다 라고 칭찬을 하자 정훈이는 내키지 않는 듯 거칠해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실은 회사를 잠시 쉬고 있거든요. 제가 워낙 이직을 자주 해서 아내가 바람펴서 이혼했어요. 뭐 지금은 착실하게 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전성기 때는 이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었는데 라며 애써 밝은 분위기로 얼버무렸는데 순간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는지 특이한 사람이다 싶었네요. 덩달아 장모님께서도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얼음처럼 냉랭하며 쎄해졌고 제가 겨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 간신히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사촌동생은 좀 이상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정신연령이 높아서 그런지 제법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 현재 다 돌아가셨고 얼마 전까지 같이 살았는데 요양원의 병상에서 계속 지키다가 최근에 상을 치러야만 했다더군요. 여태 세상에 혼자밖에 없었다며 말하는 아내의 사촌동생에게 괜시리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촌동생 녀석이랑 잘 지내보고자 해서 연락처까지 서로 교환했고 집에 갈 때 사촌동생과 같이 나와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줬는데 그때 사촌동생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혹시 누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주면 안 될까요? 사실 좀 껄끄러운 사이라 절 봤다 하면 분명 이모님도 저도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괜히 저 때문에 패 끼치기 싫으니 좀 부탁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보냈네요. 아내가 퇴근하고 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전 약속대로 근지러운 입을 다물고 편안하게 하루 일과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날 제가 사촌 동생 녀석이 만든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며칠이 지나도 자꾸만 그 음식들이 땡기는 거예요. 호텔에 근무하면 찾아가서 먹기라도 하지. 잠시 쉬고 있다 하니 이참에 녀석을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집에 한번 초대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사촌 동생한테 연락을 했고 끊어질 때쯤 겨우 받은 녀석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 후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우리 반찬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누나한테는 당연히 비밀로 할 테고 수고비도 제대로 챙겨줄 테니 부탁 좀 할게 라고 하니 녀석은 이렇다 할 반응 없이 다음날 제 카페로 잔뜩 바리바리 반찬들을 싸들고 왔네요.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내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행여 음식들이 잘못될까 싶어 냉장고에 넣으며 슬쩍 던졌네요. 정훈이 너 누나하고 사이가 좋았던 거 아니야? 오이 소박이며 연근조림, 소세지 볶음이며 어떻게 누나 취향대로 이렇게 반찬을 잘 해올 수가 있어? 이거 내가 했다고 점수 좀 따야겠는데? 그러자 어버버하며 사촌동생은 강한 부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전 그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따라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 냉장고에 옮겨놓아 그득하게 쌓인 반찬들을 보며 허기졌는지 허겁지겁 먹었어요. 근데 문득 반찬들을 유심히 보더니 다시 한번 맛보다가 갸웃거리곤 자기야, 혹시 이 반찬들 자기가 사온 반찬들이야?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요 앞에 새로 반찬 가게를 오픈해서 사왔지. 입맛에 맞아? 내 입맛은 찰떡이라서 지속적으로 시켜 먹을까 싶은데. 혹시 그 반찬 가게 주인 젊은 남자는 아니지? 아내는 뭔가 짚히는 게 있다는 듯 넌지시 제게 물어보았지만 아내가 뭔가 알아내려고 유도신모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젓고 무조건 아니라 하며 위기를 모면했죠. 저는 그 이후로도 종종 사촌동생한테 반찬을 부탁했고 집에 와서 같이 얘기할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친형제 마냥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반찬값과 용돈조로 돈을 넉넉하게 넣었는데 계속 부담스럽다는 걸 억지로 넣어줘서 살림에 보태쓰라 했습니다. 녀석에게 직접 우리 카페에 공수형 커피를 대접하니 향을 즐기면서 마시고는 집 분위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내와 추억이 담긴 제 사진들이랑 결혼 사진들이 대다수였죠. 아련한 듯 아내의 결혼사진 얼굴에 손을 대보는 녀석. 저는 피식 웃으면서 정훈아, 무슨 누나를 그렇게 아련하게 보냐? 너 지금이라도 누나랑 화해해서 잘 지내라. 나도 좀 편하게. 매번 우리 와이프한테 거짓말하기도 지쳤다. 대체 뭐 때문에 싸운 건데? 내가 뭘 아련하게 봐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며 팽 돌아서고는 까칠하게 군이 더 이상 아내의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 못했네요. 오지랖이 태평양이었던 전 녀석이 이혼했단 말이 떠올라서 지난 아픈 일들은 다 잊고 새 사람 만나서 다시 잘 살라고 형으로서 충고를 해주다가 은근히 소개팅 얘기도 꺼냈고 뭐 그건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저도 혼자 여자 만날 능력 되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여자한테 대여서 다신 결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혼은 원래 기억력 떨어져서 하는 거라는데 난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라고 안색 싹 바꾸며 너무나 단호하게 쳐버리길래 뭔 놈의 인간이 저렇게 까칠하며 당돌한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했지만 왜 녀석이 이혼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반찬 때문에 맺은 인연으로 친해져서 녀석은 가끔 카페에 놀러와서 시간들을 보내고 가곤 했네요. 그러다가 장모님께서 문득 카페에 들리셨는데 저와 사촌동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저를 어이없게 보며 사촌동생 안 보는 대로 바깥으로 끌고 나와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왜 저 녀석이랑 자꾸 가까이 해? 내가 그때 우리 딸이랑 사이 안 좋다고 했잖아. 나도 저 녀석 마음에 안 들지만 그때 어떻게 만나가지고 옛 이야기 잠깐 할 겸 집에 들른 것 뿐이야. 난 그걸로 끝이었다고. 근데 왜 자꾸 자네가 저 녀석이랑 인연을 이어? 저는 그저 착하고 좋은 동생 같길래 챙겨주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장모님께 그렇게 누가 될 일인지 몰랐어요. 아무튼 더 이상 저 녀석이랑 만나지 말게. 우리 집과 더 이상 인연이 없는 사람이니 이렇게 되면 피차 얼굴 붉힐 일만 생길 뿐이야. 라며 장모님께서는 더 이상 사촌동생과 가까이 하는 걸 꺼리셨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궁금해하기만 했어요. 전 결국 사촌동생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내에게 얘기를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저기 자기야, 혹시 사촌동생 정훈이 알지? 정훈이? 잠깐. 설마 당신 한정훈 말하는 거야?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정훈이 자기 사촌동생 아니야? 저는 되려 묻자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며 제 눈치를 보다가 사촌동생이 맞다 하면서 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어디서 봤는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태 정훈이와 있었던 일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맨 처음 장모님 집에서 봤다가 지금은 집 카페 가끔 드나들며 용돈 주며 반찬을 사 먹고 있다고 말하니 아내는 새파랗게 질리며 경악을 하더라고요. 어쩐지 반찬 맛이 익숙하더라니.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 녀석한테 반찬을 해달라고 해서 여태 우리 집에서 먹을 수가 있어? 대한민국의 셰프가 걔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어쩌자고 그 녀석을 집에 들여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나 잠깐 엄마네 집에 좀 다녀올게. 먼저 자. 라고 씩씩대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아내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처갓집으로 달려가는 듯 했습니다. 남아있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제가 대체 뭘 잘못했고 아내가 반응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녀석의 정체가 정말 사촌동생이 맞나 싶어 정훈이한테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질 않으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골머리를 쌓았다 신박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다름 아닌 휴대폰 진동소리가 자꾸만 울려댔는데 제 핸드폰은 아니고 아까 아내도 휴대폰을 분명 갖고 나갔는데 대체 누구 건가 싶었죠. 울리는 곳을 찾아보니 바로 아내가 두고 간 가방에서 또 다른 핸드폰이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걸려오는 휴대폰 저장 이름도 보니 내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내 사랑?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란 남편인 저뿐 아니었던가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서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울리는 휴대폰을 천천히 받았고 건너편의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혜영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놈이 못 가게 당신 붙잡고 있는 거 아니지? 나 당신이랑 그놈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만 같아. 얼른 나한테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몽롱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은 아닌가 싶었지만 굳이 아내 이름까지 거론된 거 보면 아내에게 걸려온 연락은 분명했어요. 온갖 갖가지 나쁜 상상을 하며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며 설마 아니 우리 아내가 그럴 리는 없다고 아내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이유 없는 다짐으로 꾹 눌러 참으려 했지만 의심은 도무지 가시질 않더군요. 그날 밤 아내는 처갓집에 간다는 핑계로 들어오지 않았고 장모님께서도 말을 맞추려 한 건지 아내와 함께 있다 했습니다. 장모님께 아내를 바꿔달라 했지만 이리저리 변명으로 피한 뒤 직접 휴대폰으로 연락해보라면서 절 도리어 이상한 사람으로 몰더라고요. 아내는 그 이튿날 돌아왔고 피곤하다면서 일찍 눈을 감아 잠든 덕에 전 휴대폰 지문을 이용해 비번을 풀었습니다. 와, 근데 세상에 휴대폰을 보는 순간 기가 막혀서 어떤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하고 서로 톡을 주고받은 바람핀 정황들, 그 추한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무엇보다 그 상간남의 정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결혼식에도 온 아내 세무사 동업자더군요. 제가 알기론 그 남자는 애 둘이나 있는 유부남으로 알고 있었는데 딱 각이 나오대요. 날짜를 보아하니 저와 연애할 때부터 곁에 있던 사이 같았는데 그럼 대체 왜 아내는 나와 결혼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믿고 신뢰한 만큼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증거 될 만한 것들을 위해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고
저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자고 있는 아내를 죽일 듯 노려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게 사랑한다며 말한 뒤 출근을 하는데 얼마나 부하가 일었던지 성질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잡으려면 일단은 참고 버텨야 했습니다. 카페에 출근해서도 어제 전송한 증거 사진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손을 떨고 있는데 그때 하필 사촌동생 정훈이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반찬을 가져와 들렀더라고요. 부탁한 마지막 반찬이라며 몇 가지 더 해왔다 하면서 내려놓고 곧장 가려 하는데 제 안색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던지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만 휴대폰을 그 녀석 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앞에 있는 휴대폰을 주었고 그만 아내의 비밀을 녀석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이 복잡해지는 게 싫어 휴대폰을 뺏은 후 얼른 가게에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녀석은 분개하며 잠시 카페를 나갔다가 1시간 정도쯤 다시 제 가게로 돌아와서 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한번 혜영이한테 이혼 소송하고 상간남 소송할 때 썼던 자료들인데 그때 워낙 증거를 많이 잡아서 안 써먹었던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남아있던 자료들 형한테 드릴게요. 라고 내미는데 이것들 진짜 저는 서류 속에서 쏟아지는 자료들을 보며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별별 환장할 만한 사진들이 몽땅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손발이 여느 때보다도 부들부들 떨리는 게 정말 돌아가 버릴 것 같은 사진 증거들에 화를 도저히 다스릴 길이 없었습니다. 힘겹게 정신을 차린 후 저는 정훈이한테 소리쳤어요. 너 대체 누구야? 대체 누구길래 이런 사진들을 나한테 주는 건데? 너 솔직히 말해봐. 혜영이 사촌동생 아니지? 정체가 뭐냐고 너? 라고 말하니 한숨을 깊게 쉰 후 정훈이는 드디어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저 혜영이 전남편이에요. 처음에 사랑이랍시고 결혼했는데 워낙 잘난 여자라 그런지 제가 별 볼 일 없고 못난 놈이란 걸 알게 된 후부터 변하더라고요. 혜영이는 저한테 지쳐서 다른 능력 좋은 남자에게 눈을 돌렸고 하필 그게 유부남인 게 문제가 된 거죠. 난 혜영이가 재혼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유부남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뜬금없는 형이더라고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여자 맘이라지만 결국 또 이렇게 됐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훈이가 아내 전남편이란 사실은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보다 절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타를 맞으니 머릿속 회로가 딱 정지된 것 같은 게 판단을 할 수가 없더군요. 사촌 동생일 줄 알고 친하게 지냈던 녀석이 다름 아닌 아내의 전남편? 저는 그 녀석한테 놀아났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 녀석을 후드려 패며 분풀이를 하고서 그 녀석이 준 자료를 갖고 처갓집으로 당장에 향했습니다. 마침 장모님이 계셨고 어찌된 용문인지 그 시간에 아내 또한 그곳에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화난 표정으로 처갓집을 쳐들어온 제가 의아해 보였던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것들 눈앞에 서류 봉투를 던져버리며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그야말로 경악의 도가니탕이 되었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듣기 싫어. 아내란 여자는 유부남과 바람피고 장모란 여자는 딸 전남편을 집에 들여?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만. 대체 내가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억울한 맘에 소리를 치니 장모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적반하장으로 삿대질을 하시대요. 내가 그러게 그 녀석이랑 어울리지 말랬잖아. 손맛 좋다며 반찬 얻어먹는답시고 같이 다닐 땐 언제고 뒤통수 맞은 걸 누굴 원망해? 얘 전남편 정훈이는 예전 사위기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자식같이 생각하고 후원해줬던 애야. 그래서 딱 한 번 몇 년 만에 길에서 봐서 그간 사는 얘기 좀 하고 있을 때 하필 자네가 오지랖 넓게 와선 이리저리 둘쑤시고 다니질 않았나? 그러자 아내도 지 엄마 말에 힘을 받았던지 똑같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래, 엄마 말이 딱이네. 나도 유부남이랑 지긋지긋한 거 싫어서 그 남자와 다 정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타이밍 맞게 알아가지고서 날 볶는 건데? 이미 우리 다 끝난 사이고 앞으로 다시 만날 일 없어. 여태 만난 것도 일방적으로 나한테 매달려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옛 남편이랑 같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편하게 사업하게 해주니까 신경 쓸 게 그렇게 없니? 와, 진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앵앵대는 그 여자들 실체를 지금에서야 깨달은 게 다행인지 싶어 등골에 서늘함마저 돌더라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이 모녀를 뒤로하고 그 자리에서 손절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친구 소개로 변호사를 소개받아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토록 아내를 바라고 사랑했건만 저도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건지 모든 실체를 알고 나니 도망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질리고 무섭고 소름 돋아서 끝냈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어찌 소문이 났는지 근무하고 있던 세무사 사무실에 발을 뺀 후 이름까지 개명하고서 이번엔 홀로 다른 곳에 개업했지만 예전처럼 잘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대신 그토록 죽고 못 산 상간남이 이혼당하는 바람에
그 둘은 다시 재혼 3월을 앞두고 있다 했습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야말로 더럽고 추잡한 바퀴벌레 한 쌍이었네요. 잠시나마 반찬 맛에 반해 어이없는 인연을 이어갔던 전 아내의 전남편인 정훈이하고도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훈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아내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휘둘리고 있는 멍청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겠지요. 어쩌면 하늘이 제게 보내온 귀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부디 녀석도 훌훌 털고 좋은 직장 얻어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세상에 좋은 여자는 많으니 녀석이나 저나 이번엔 똥 밟지 말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여자를 만나길 희망해 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